부자가 알고 있는 걸 나도 알게 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앤서니TV 앤서니입니다. 지금 이제 일 끝나고 퇴근하는 길이에요.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되는데 마지막 제 영상일 거예요. 이제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마지막 영상인데 그 영상 주제는 그래요. 20, 30대는 사람을 벌자, 돈은 40, 50대에 자연히 따라온다 라는 주제거든요. 20, 30대 때 사람을 벌지 않고 돈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벌려고 하면 그때 그렇게 해서 뭐 사람도 벌고 돈도 벌면 좋은데 사람을 잃고 돈만을 줬다 보면 40, 50대에 더 큰 일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보험회사나 이런 데 취직을 하잖아요. 근데 보험회사가 참 재밌는 게 돈을 많이 주죠. 근데 어때요? 보험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팔아야 되는데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먼저 팔까요? 가족들한테 먼저 팔겠죠. 보험회사는 어쩌면 그것을 가장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한테 팔고 그 사람이 뭐 쭉쭉 승진해서 잘 나가면 괜찮은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합니다. 퇴사율 집계를 보면은 보험회사 다닌 사람들의 그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90% 이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노력해보긴 해요. 왜냐면 성공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나도 부자가 되겠다,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맨 처음에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본인도 모르게 아무도 학원 강요하지 않든 간에 가족들한테 먼저 팔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가족들한테 팔고 그 다음에 막 친구들한테 강매를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나 친한데 이거 하나 못 사주냐? 한 번만 사줘. 내가 너의 그 평생 케어해줄게. 이런 얘기로 이제 친구들한테도 팔게 되는데 그렇게 한 1년, 3년 이상 하면 괜찮아요. 근데 보통 1년 미만에서 이제 다 그만두니까.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그 친구가 그냥 자기는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결국은 그 친구가 케어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해지하면은 위약금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어떤 A라는 사람이 그렇게 초반에 20대 초반에 보험을 팔고 20대 후반에는 상조 서비스를 팔고 또 30대 초반에는 무슨 뭐 다단계 이런 걸 팔았다고 쳐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주변에 남을까요? 40, 50대가 되면 아마 그 사람은 친구한테 물건 파는 사람이다 라고 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근데 나는 물론 보험이랑 뭐 그런 상조든 이런 서비스, 다단계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좀 벌 수는 있어요. 뭐 잘 벌었을 수도 있죠. 잘 벌었을 경우는 더 많은 친구들이 제품을 샀겠죠. 근데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는 사람을 잃지 말자라는 게 제 지론이고, 사람을 잃으면 40, 50대 때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40, 50대 때 정말 기회가 그때 가서 기회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 그래요. 어떤 사람이 A,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A는 B랑 굉장히 친해요. 40대까지 이제 둘이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사업을 합니다. 어느 순간 확장을 하겠죠. 너무너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옆에 꼭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둬야 돼요. 첫 번째는 가족이 되겠죠. 가족과 뭐 집에서 노는 가족, 아니면 또 뭐 이제 취직하려는 그런 가족들,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그만두고 여기서 월급 더 많이 줄 테니까 일로 와 라고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이라는 소스를, 인적 자원을 다 썼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친구한테 가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한테 가요. 근데 그 B라는 친구가 되게 친한데 친하다고 하면 그 B라는 친구한테 우선순위가 가겠죠. 하지만 C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C라는 친구는 20대 때 나한테 보험도 팔고 상조도 팔고 다단계 물건도 팔고 화장품 팔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를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친구는 내 뇌리에서 사라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50대가 되면 캐파가 굉장히 커져요. 20, 30대는 뭐 월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으로 보이죠. 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하지만 40대, 50대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월 1,000만 원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 10,000원이 큰 돈인데,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 10,000원이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나이에 맞는 그 금액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그 사람의 크기는 돈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릇이 큰 사람은 큰 돈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돈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단계적으로 상승을 한다. 월 100만 원 컨트롤하는 사람이 1,000만 원도 컨트롤할 수 있고, 월 1억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 단시간에 월 1억을 컨트롤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1억이 나한테 주어지면 어떻게 쓸 줄조차 모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믿는 거는 20, 30대는 작은 돈을 벌려고 악쓰지 말고, 친구 인심 잃고 친구 관계 멀어지고 그러지 말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뭔가 100원에 팔 걸 친구한테 120원에 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솔직해지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이 이게 100원짜리인데 나한테 90원에 팔았다, 그게 남아요. 사람은 학습을 하고 언젠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랬을 때 내가 그 친구한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관계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은 20, 30대 때 전 직장 생활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돈 벌려고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진 않았어요. 이제 40, 50대가 되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분명히 그들로부터, 그 인적 자원으로부터 분명히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사람은 상처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무시를 한다거나,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무시하는, 무시함으로써 내가 인정받고 더 잘 나간다는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기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한 일을 기억을 해요. 그게 뭐 얼마를 벌었고, 뭐 그게 뭐 내가 진짜 잘못했더라도 나한테 상처를 준 그 기억만 남아서 평생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일도 안 도와주고, 당연히 안 도와주겠죠. 잘 되는 일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상처 주거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말자. 모르겠어요. 좀 반성되기도 해요.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겠죠. 분명히 했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좋은 관계로 남아야 어떻게 돼서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막 그거예요. 옛날에 정말 보험으로 잘 나가는, 좀 잘 나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찌나 잘난 척을 하든지 그냥 다 들어주는 입장이었는데, 그래 뭐 평생 잘 나가나 보다. 그리고 저는 그냥 아예 다 잊고 제 일만 열심히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망하더라고요. 근데 망해도 그게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는 생각보다는 먼저,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 친구가 왜 혼자 일어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잘난 체도 좀 적당히 하는 게 좋고, 과하지 않게. 근데 잘난 체를 해서 자기가 다 쏘면 돼요. 근데 잘난 체하고 안 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쟤는 뭔데 잘난 체하고 뭐 밥값도 안 내고 술값도 안 내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람 관계를 좀 멀어지게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인터뷰로 다음 주는 아니에요.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성공 노하우들을 알아가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